예, 분당갑 김은혜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전셋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남의 집 살고 있는 45%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국가의 의무를 소홀하고 있다. 혹시 이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이게 5년 전에 네네. 당시 김현미 의원이 정부를 향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네, 제가 저기 맞습니다. 계약갱신 차관님한테. 청구권제 이런 거 도입하자고 할 때 맞습니다. 했던 네, 얘기입니다. 예. 이 지금 전셋값이 또 대자비처럼 자고 나기 무섭게 오릅니다. 서울만 68주 연속 상승이고요. 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서 전세 집을 한번 보는데 저 긴 줄을 서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혹은 제비뽑기를 해서 가족의 보금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코미디 같은 슬픔입니다.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세 시장에 있어서 네, 예, 아니오로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전세 시장에 예.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송구하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질문을 네, 던졌는데요. 네.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추진했던 계약갱신 청구권, 그 네, 네.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너무 멀어서 그 집을 살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살고 출퇴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수하는 분, 새로 들어오시겠다는 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그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당장 살겠다고 하니까 담보대출도 못 받고 또 잔금도 치르지 못할 거니까 3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담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저분이 지금 전세 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임차인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남기 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거주로 집을 사도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면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절박하게 정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살고 있는 분이 먼저 갱신권을 청구하면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법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하라는 거네요. 실거주는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상 갭 투자나 이런 표현은 없고요. 중개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하든 말든 그것은 각자의 알아서 할 부분. 그러니까 실거주를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담해 주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금기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저희 권한이 없어서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제가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잔금 치를 때 입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권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면 그거는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갭 투자를 하라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콜센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보하신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던져주신 겁니다. 노숙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부에 달려가는데 누더기 같은 유권에서 노숙을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강제로 갭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이 명료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장관님,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해설, 유권 해석만 내놓으실 겁니까? 홍남기 부총리 이후에 시행규칙 바꾼다고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는 게 이게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규칙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홍남기 부총리님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 생각한다 전에 하더라도. 이미 저희가 예. 준비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만약에 나중에 세입자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명시를 규칙을 해도 나중에 바뀌었다고 하면 이게 시행 아, 규칙으로 저- 저는 아, 이게 저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라 저희가 생각합니다. 단순한 변심은 안 된다라고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게 단순한 변심하면 계속 이렇게 입법 해석이나 저런 식의 콜센터 비극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원님- 묻지마 법을 만들어 놓고요.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이 소급 적용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피가 마르고 있는데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지금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요. 내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민원 넣고 소송 넣으라고 정부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지쳐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나중에 장관님,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포에 사는 홍남기 님입니다. 그분 만나 뵙고 말로 다 못할 그분의 속내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꼭 전향적으로 그 실체를 파악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기를. 네,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이 되어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을 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데서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